지난 2009년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주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역사 속에 감춰져 있었던 신기전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낸 것은 항공우주학자인 최연석 박사였다. 이게 바로 신기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신기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신기전을 보면은 앞부분에 약통이라고 해서 이 화약을 집어넣었던 원통형의 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화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추진용 화약 무기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굉음을 뿜으며 솟구쳐 날아가는 화살. 동력 장치에 의해 발사되어 관역에 꽂히는 신기전.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 무기였다. 왜 로켓일까? 현대와 왜 같을까? 화약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연소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또는 비행 원리나 모든 점으로 봤을 때 신기전하고 또 현대의 로켓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될 때 생기는 속도와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신기전 역시 점화선에 불을 붙여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현대 로켓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국조 오래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을 정리한 국조 오래 서래. 성종 5년에 편찬된 국조 오래 설에는 빌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의 5가지의 예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군례 부분에서 병기도설을 찾아볼 수 있다. 병기도설에는 군의 기강과 예의뿐만 아니라 당시의 갑옷과 투구 및 각종 화약 무기의 규격과 형태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36가지 화약 무기의 그림과 구체적인 규격까지 실려 있어 세계 최고의 무기 설계도라고 불린다.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대신기전부터 소신기전까지 구체적인 크기와 규격은 물론 사용되는 재료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척, 촌, 푼, 리라는 단위로 구체적인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리는 0.3mm에 해당하는 아주 정밀한 단위로 알려져 있다. 전체 길이를 비롯해 약통의 내경과 분사구의 둘레까지 현대적 설계 기법에 가까운 상세한 규격을 제시해 놓았다. 크기별로 소, 중, 대신기전과 산화신기전으로 구분된 이 화약 무기는 모두 세종이 직접 개발을 명하고 발전시켰다. 세종은 건국 이후 지속되어 온 여진족의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기전 개발에 힘을 쏟는다. 신기전은 양계에서 매년 한 번씩 쏘기를 연습하라. 즉시 군기감에 명하여 대장간을 행궁 옆에다 설치하고 화포를 만들어 멀리 쏘는 기술을 연구하라. 신기전의 원형이 된 것은 고려 말에 무신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라는 화약 무기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약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했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었다. 비와 창 역시 이렇게 탄생된 화약 무기였다. 중국을 방문해 화약 무기를 직접 목격한 채무선은 화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개발에 나선다. 자력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채무선은 조정의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377년 설치된 화통 도감을 통해 채무선은 화약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당시 개발된 화약 무기는 모두 18종. 그중 하나가 주화였다. 달리는 불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는 채무선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조선시대 병서 중 하나인 화포시건회에서 주화를 개량해 신기전을 만들었다는 단서를 볼 수 있다. 주화와 신기전의 약통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 때 만든 신기전은 약통 앞 부분에 소발화라는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주화를 개량한 것이다. 그중 산화 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병기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 면에서는 산화 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최현석 박사는 병기 도설의 기록 그대로 산화 신기전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병기 도설은 약통의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통의 주 재료는 한지. 가벼우면서도 강도 높은 한지를 둥근 나무의 여러 겹으로 감아 건조 후 나무를 빼낸다. 이 크기는 화약 무기에 사용된 종이 약통 중 가장 큰 것이다. 우수한 이런 그 로켓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의 이 전통 한지가 아주 질겨서 고압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로켓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큰 이런 그 대신기전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약을 채워 넣는 과정이다. 화약 공장에서 직접 화약을 채워 넣는데 이 과정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첨철은 약통에 화약을 채울 때 쓰는 장치이다. 철첨이 있는 부분은 화약이 채워지지 않아 원뿔 형태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만큼 연소 면적이 넓어져 강한 추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화약은 채무선 이래로 19세기 말까지 사용된 전통 화약인 흑색 화약을 사용했다. 채무선의 화약 제조법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기록을 따랐다. 흑색 화약의 주 원료는 숯과 황, 그리고 염초. 이 비율이 남아있는 숙종시대의 신전자초방은 채무선의 화약 제조술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염초, 숯, 황의 비율은 각각 70대, 20대 10으로 현대의 화약 배합 비율과 비슷하다. 약통의 화약을 담을 때는 같은 양의 화약을
여러 번 걸쳐 나눠서 담아야 한다. 화약의 양과 충전 방법에 따라 로켓의 성능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화약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넣고 화약을 다지는 것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약통 내에 화약의 밀도가 낮거나 화약층이 균일하지 못하면 목표물에 닿기 전에 미리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약을 가득 채운 종이 약통. 이것이 바로 산화신기전의 1단 로켓이다. 이렇게 완성된 1단 로켓에 2단 로켓에 해당하는 지하와 소형 종이 폭탄인 소발화를 부착한다. 소발화의 화약을 충전하는 방법은 1단 로켓의 약통을 제작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병기 도설에 기록된 방법 그대로 재현된 산화신기전. 과연 그 위력 또한 전해오는 기록과 같을까? 드디어 점화선에 불이 붙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대신기전의 사거리는 약 1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신기전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600년 전 만들어졌던 로켓 추진 무기 신기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신기전은 그 복원 과정을 통해 놀라운 위력을 확인시켰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신기전은 임진왜란 때 다시 등장한다. 행주대첩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를 이끈 전투이다. 그 승리의 핵심에는 바로 신기전이라는 화약 무기가 있었다.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을 끝낸 후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차 때문이다. 화차는 신기전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중소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연장 로켓포가 바로 화차인 것이다. 폭발물을 장착한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200m를 날아가 집중 포격을 퍼붓는 위력적인 무기이다. 신기전을 쏘는 화차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화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130mm 구룡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연장 로켓포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목표 지점을 집중 공격한다. 정교한 기술과 적극적인 개발로 완성된 조선의 화약무기 신기전은 우리 선조들의 앞선 과학적 사고와 국가 운영 철학이 담긴 당대 최고 수준의 로켓이었다.